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이런 연패의 행진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연말 연초 경기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연말에 이런 부진을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씻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기보다는 뭔가 좀 웜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바뀐 경기 분위기에 아직까지 선수들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선수들이 이런 흐름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확실히 좀 주력 선수들, 비장의 무기가 있는 선수들로만 구성을 해야지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라인업은 어떤지, 그 라인업에 또 오늘 8강에 나선 선수들이 있는지 이 부분 또 매칭을 해보면서 보는 재미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또 8명의 선수 가운데서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할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전략 전술을 점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드리는 시간,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우셨네요. 네, 그렇죠. 이제는 알아요. 네. 지금 보니까 게시판에 벌써 팀장님 출연하시는 걸 아셔서 그런지 오늘 이 이상형 월드컵 옆길로 셀 가능성 100%.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잡아주실 거잖아요. 그쵸. 그죠? 제가 그 잡아주실 역할을 거예요. 하려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지난번에는 같이 샜죠. 네. 제 차에도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 해주실 거니까. 이제는 ADAS가 그래서 필수입니다. 또 이렇게 옵션 넣으면은 추가로 이렇게 또 금액도 올라가고 하는데. 네. 그리고 팬도 있더라고요. 벌써 그래요? 빠진 것 같은데. 방송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팬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는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방송에서 했잖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할 건데요. 그러면은 선수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또 제자리로 와서 오늘 8강 라인업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선수 보시죠. 대진표 구성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1라운드부터 파악해 보시죠. DL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웹젠 대전입니다. 웹툰 대전이죠. 이 웹툰과 관련된 선수들, 그리고 오늘은 유난히 콘텐츠 미디어 선수들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 요즘에 경기장에서 자주 보이네요. 얼마 전에 이 준결승까지 갔던 선수였는데 저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 오늘도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맞설 대항마로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콘텐츠 파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1라운드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다음은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중국 관련된 선수들, 특히나 코로나 리오프닝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던 선수들이 오히려 먼저 좀 힘을 써서인지 우르르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금 강세 움직임 재개되고 있습니다. 여행 선수 대표주자 모셔봤습니다. 모두투어 그리고 참 좋은 여행. 1인자가 없는 자리, 과연 2인자는 누구일까요? 모두투어 대 참 좋은 여행으로 2라운드 구성해봤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다소 좀 의아한 대진일 수도 있는데요. CJ 시푸드 그리고 성창기업 지주입니다. 국회 쪽 혹은 여의도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까요?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있기는 하지만 여권 쪽에서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CJ 시푸드 나경원 전 의원 관련된 종목으로 좀 묶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장에도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산기업지주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논의가 슬슬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성창기업지주 정책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마지막으로 4라운드입니다. 오늘 뜨거운 로봇주 대 엔터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든든한 이제 한 팀을 만났습니다. 삼성전자의 3자 배정 유증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로봇주들의 강세 전반적으로 이끌어주는 하드캐리 선수입니다. 여기에 YG 엔터테인먼트 CEO의 규환이 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를 자주 보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 정도 파급력이 있는 CEO가 사실 몇 안 됩니다. 그런데 이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복귀와 또 뉴페이스, 베이비몬스터, 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YG 엔터테인먼트 강세를 이끌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엔터 섹터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네, 8강 라인업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가운데서 1라운드 대진표로 현재 유튜브 게시판에서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DNC 미디어 대 키다리 스튜디오의 대결, 여러분들의 의견 유튜브 게시판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투표 진행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전체적인 경기 분위기부터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빠지나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렇죠. 저도 안 그랬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누가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은 그냥 테스트한다?
한번 흔들어 본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저께 제가 오늘은 넥타이를 조금 다른 색깔을 했는데 어제는 제가 정말 그 횟집가면 볼 수 있는 초장 색깔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오늘도 그래 주시죠. 그래 오늘 할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차 빨간 기운. 네, 시장에. 어제 아침에는 상당히 그래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장 후반으로 와서 시장이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 초반에는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분위기가 바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시장을 보니까 빠질 이유가 없어요. 빠질 이유가 없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보니까 뭐 코스닥 같은 경우 동시효과 5% 넘게 빠지던데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코스피 네. 5분봉이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걸 보게 되면 아마 새해 이제 원하는 이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시장이 더 빠진다라는 느낌을 주고 그리고 시장을 땡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모 방송 가서 음모론적인 그런 얘기를 했다가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씹어먹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저도 오늘 뭐 원고를 뭐 IMF 총재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 그리고 환율 감안의 4분기 실적 우려 이런 걸 준비했는데 이런 것들 차차하고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그냥 시장을 한번 흔들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뭐 소위 보니까 2000포인트 이탈 가능성도 얘기를 하던데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작년 12월 달에 이미 빠졌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번에 어떤 지표라든지 객관적 근거로 설명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게 직감이거든요. 여자의 그 감각이 무섭듯이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 직감이 무서운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오늘 제가 아래꼬리를 달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금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제 개미들이 좀 겁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더 빠질 것 같은 겁을 줘야지 걔네들이 팔고 이제 시장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또 신용장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객관적 증거는 제시 못합니다. 직감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좀 흔드는 게 아닌가. 분위기, 심리, 수급 이 정도다. 확실히 네.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펀더멘털의 이상 징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흔들었다라는 표현이 좀 와닿는 게 코스닥이 상승 전환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전에 5분봉 차트 보시면은 10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 다지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김영울 전문가님 오늘의 이런 변동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저 사실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까지 해가지고 너무 좀 과도하게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미증시도 계속 쉬고 있고 유럽 증시도 휴장하고 이런 가운데 그렇게 큰 악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악재를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이제 이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이 이제 관광자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하겠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번 주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든지 혹은 이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적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뭐 이 부분들을 미리 반영을 한다라든지 혹은 뭐 반대 매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미 또 12월 달에 이야기가 되어 왔었던 것들이고 반복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역시나 수급이 조금 상당히 부재한 상태에서 이제 이슈도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1월 달에 저는 분명하게 시장이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올라서야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전 저점이 코스피가 약 한 2150 수준인데 저는 그 정도까지 한번 바닥 갔다가 바닥 짚고 다시 한번 올라와 줘야지 이제 1월에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순환매가 펼쳐지고 2월 3월달 넘어가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흐름 이렇게까지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바닥을 잡는 흐름이 분명하게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미증시도 휴장하고 하니까 수급이 이제 많이 밀어넣기에는 분명히 좀 부담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시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차익 실현할 것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이 시장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의 시장 하락은 너무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분명하게 이 순환이 돌고 있는 섹터는 좀 잘 돌고 있고 자금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또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우려스럽게 볼 만한 그런 이제 이 하락은 아닌 것 같고 분명하게 어느 정도 바닥은 잡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반등 구간을 좀 잘 활용해서 수익을 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 과정. 그렇죠. 조금 더 단단해지는 과정.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 챙길 준비하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반등이 계단식 하락의 그런 제한적인 반등으로
방향으로 보세요? 아니면 확실하게 진바닥이 연초에 뚜렷하게 나오고 이제 조금 V자로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찐반등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도주가 너무 좀 부재한 상태라 네. 결국에는 시장을 좀 견인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러한 이슈가 지금 좀 부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 양상 계속적으로 좀 중소형주가 순환매가 도는 이러한 양상이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대형주가 약간은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횡보를 그리는 가운데 중소형주가 순환매가 나오는 그러한 양상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형주는 환율이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만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그 HTS 보시면은 당일날 종목별 등락 현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승만 하락 종목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로 시장 그 투자 심리를 파악을 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코스닥 현재 보게 되면은 하락 종목수가 933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933 종목이 하락을 한다는 건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얘기잖아요. 그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것은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는 그 시장의 하락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저는 투자 심리 악화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좋아지지? 이러다 보면 계속 그냥 불확실성 지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한 건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흘러내린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별 등락 현황 이거를 좀 보시고 어쨌든 오늘 아침에 1300 종목이 넘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조금 전에. 그래서 요게 좀 괜찮아지니까 상승 종목수 우위 현상적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네.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땐 조금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대형주 환율 말씀드렸는데 아마 IT 같은 경우는 안 좋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선반영이 아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마법의 낮다. 단어 선반영 이게 되면서 나쁘다는 게 선반영이 되면서 이제 나쁘지 않다 이런 인식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도 이 이상형 월드컵을 좀 말랑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은 조금씩 분위기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후장 이렇게 함께 해봅니다. 8강 1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8강 1라운드 대진 확인하셨죠? 오늘은 DNC 미디어 대 키다리 스튜디오 이렇게 1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어제 혹시 경기 저희와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 계시죠? 결승이 코스닥 대 DNC 미디어였습니다. 이 선수 요즘 바쁘네요. 네, 오늘 1라운드부터 나서는데요. 골라주세요. 먼저 김영희 전문가님. 저는 키다리 스튜디오 고르도록 키다리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그리고 이것도 팀장님?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는 경우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일단 저도 기다릴 스튜디오요. 네, 두 분 모두 다 키다리 스튜디오를 골라주셨어요. 네. 그러면 먼저 김영희 전문가님. 일단 어제 DNC 미디어 이야기를 하면서 네.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이 맞아요, 기대되는 맞아요. 종목이다. 네. 반드시 이제 1월 달에 급등이 나올 나온다. 거다. 이렇게 맞아요. 좀 말씀을 네.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좀 나올 줄이야.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데 DNC 미디어가 원했었던 탄력이 오늘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이 DNC 미디어나 키다리 스튜디오나 같은 관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이제 많이 이슈를 돌릴 만한 종목군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이나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차이나 모멘텀이 이어졌었던 종목들은 방역 완화 기대감에 의해서 여행이나 항공 쪽이었죠. 그런데 어제 관련주들이 중국 이 관광객들의 어떤 입국 제한으로 인해서 상당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약주들이 한 차례 또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어제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결국에는 이러한 리오프닝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관광객이 입국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콘텐츠 쪽이나 혹은 이제 이 게임 쪽은 이러한 흐름과는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이 리오프닝이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이 차이나 모멘텀이 지금 이 콘텐츠 쪽에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게 되면은 미스터 블루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 나온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등등 해가지고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 차이나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수급이 좀 긍정적이다. 차이나 모멘텀에 의해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이러한 이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매물대를 모두 돌파하고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이 어느 정도 원했었던 탄력은 나와준 것 같고 조금 더 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은 키다리 스튜디오가 조금 더 이제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이 차이나 모멘텀은 결국에는 저는 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다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리오프닝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그런 반사 수혜주들로 갔다가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 이 콘텐츠 쪽이랑 그 다음에 게임 쪽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든 아니면 방역 완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든 큰 연관이 없이 이 중국이 문을
연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혜를 꾸준하게 좀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월 8일에 이제 개방이 되기 때문에 1월 8일에 맞춰서 또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컨텐츠 쪽도 대장이 이제 움직였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이등주가 대장되고 이런 흐름들이 또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히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차이나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장이 될 수 있는 흐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DNC 미디어와 같이 추가적인 어떤 급등의 흐름, 신고가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에 두 종목은 지금 현재 다 같은 관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순환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승폭이 클 수가 있는 키다리 스튜디오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어제는 DNC 미디어였지만 오늘은 키다리 스튜디오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분출한 종목, 할 종목 이렇게 해서 키다리 스튜디오를 그럼 골라주신 거네요.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제가 원고를 DNC를 주고 제가 키다리를 얘기해버렸네요. 지금 바꾸셔도 됩니다. 네. 바꾸시겠어요? 바꿀게요. 일단 DNC, DNC 일단은 원래 미디어. DNC를 네. 했으니까 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관점이 좀 다른데 전 중국보다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고민을 좀 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는 중국 쪽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빈살만 우리 킹살만 형님 네. 이 형님하고 저보다 나이가 작더라고요. 돈 많으면 형이니까 돈 많은 형이니까 킹살만 형님이 일단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투자 위치라든지 네. 그러니까 네옴시티하고 IPO를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 DNC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웹툰이 현재 웹소설 시장이 커지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키다리스트를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는 키다리 스튜디오가 상대적으로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 들어와서는 이제 DNC 미디어가 강한데 DNC 미디어가 강한 이유가 지금 이제 그 사우디 투자청 국부펀드 투자가 가시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어제 오늘 DNC 미디어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로 좀 봐지는데 이 흐름을 이어가려면은 이제 카카오엔터가 IPO를 얼마만큼 빨리 진행을 하느냐, 그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북미 쪽을 봐야 되는데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하고요, 그리고 카카오를 좀 봐야 되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올해 컨텐츠 사업에서 이제 해외 부분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을 목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북미 쪽에서 어쨌든 이제 수익을 낼 것이고 영역 확장을 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죠.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들은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기업들 낚시 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는 거였던 수혜가 가장 큰 게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 같은 게 상한가 갔었던 이유가 그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짬뽕이냐 짜장이냐 정말 고민되거든요. 오늘 같은 날씨면은 짬뽕을 먹는 게 맞아요. 봤는데 정말 고민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IPO까지 보실 분들은 그냥 DNC를 보시고요. 시장이 커질 거 가능성에 대해서 보신다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웹툰 시장이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키다리 스튜디오를 좀 선택하라는 이런 여지를 죄송하지만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두 선수가 네. 하는 일이 완벽하게 동일한가요? 동일합니다. 어차피 웹툰 사업을 하고 있고 DNC가 어쨌든 카카오엔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웹툰 사업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툰에서는 둘 다 똑같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웹툰 사업이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 이번 주 그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 나이 또래 중학교 때는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안 보신 분이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1월 5일날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슬램덩크를 주목한 이유가 뭐냐면 이 40대 X세대 감성을 또 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일본에 지금 개봉을 하고 난 이후에 아바타를 제쳤어요. 아바타 제치고 지금 4주 연속 이제 1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소위 말하는 애니 덕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슬램덩크 개봉하게 되면은 상당히 기대가 돼요. 저도 볼 사람 있으면 같이 가겠지만 없으면 그냥 저도 혼자라도 이제 네. 심야에 혼자라도 갈까 두 분이 같이 가세요. 저 슬램덩크 10번 넘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세요? 여기도 계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안 본 사람 그만큼 안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봐도 재밌으니까. 그러면은 네. 그 키다리 스튜디오에서 네. 그 슬램덩크의 판권을 국내 판권을 갖고 온 건가요? 그 슬램덩크랑 그건 키다리 아니고요. 스튜디오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애니에서 시작된 이 작품이 개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예전에 만화책이 웹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를 또 시장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항상 보면은 저는 네. 그 창의력이 사람의 창의력이 정말 돋보이는 곳이 저는 주식시장에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연결해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어떤 연결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슬램덩크도 그런 연결고리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웹툰 시장은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의 매력처럼 정말 비등비등한 두 종목의 그렇죠. 대결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행 티켓 그 승자가 결정이 됩니다. 보시죠. 유튜브 결과 차이가 많이 나네요. DNC 미디어가 72%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28%로 DNC 미디어 4강에 진출을 합니다. 역시 단기를 좋아하시는.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또 네. 퍼포먼스가 보여준 선수들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긴 해요. 키다리 스튜디오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울까요? 네, 팀장님? 키다리 스튜디오는 일단 241선 돌파가 좀 관건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241선 없는데 네. 241선이 11,000원 정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은 먼저 돌파 여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가격 전략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금 또 여행 대전 시작됐습니다. 모두 투어 대 참 좋은 여행으로 구성해봤고요. 저희 앞서서 하나 투어 대 모두 투어의 라운드 있었거든요. 그때는 하나 투어가 이겼었어요. 그리고 이제 1인자를 없애고 나서 2인자의 대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두 선수 다 좋거든요. 골라주세요. 먼저 김현우 저는 전문가님. 모두 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어. 저는 그리고 참 좋은 여행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네? 아니에요. 3라운드에는 팀장님부터 할 거예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참 좋은 여행부터 좀 들어볼게요. 어떤 점 좋아 보이세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인바운드를 선택할 것이냐, 아웃바운드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물론, 모두 투어가 아웃바운드를 안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중국 입국자 이제 규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웃바운드 대비해서 인바운드는 조금 이제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소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아웃바운드를 선택한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탑픽주는 또 따로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네.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이 누구냐면은 네. 롯데관광개발. 거기는 사실 네. 카지노, 아니요, 거기도 여행해요. 그 여행하죠? 여행, 호텔, 카지노 다 하잖아요. 패키지. 오늘도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예. 그래서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롯데관광객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란다.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롯데 호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가 지금 또 풀이에요. 예약이 풀이에요, 지금. 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짜서 봤을 때 어쨌든 뭐 아웃바운드 됐든 인바운드 됐든 리오픈이 됐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수혜는 저는 롯데 관광개발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어쨌든 지금까지 잘 왔어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게 롯데 관광개발 차트인데 참 좋은 여행 모두 투어보다는 차트가 더 좋아요. 좋다라는 것들은 시장에서 이 종목들보다는 롯데 관광개발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롯데 관광개발은 뭐 제 마음속에 있는 종목이고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자면은 어쨌든 아웃바운드 보게 된다라면은 참 좋은 여행.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명확한 근거여가지고 네. 제가 어떻게 더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 모두 투어 더 낫다. 어떤 점이 더 나을까요? 일전에 이제 하나 투어와 모두 투어를 또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행주들이 결국에는 리오프닝의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같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 시장의 성격상 이 두 종목군들도 결국에 이 테마성이 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어제는 급락이 나왔었던 이 여행주들이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풀릴 것이다라는 단기 규제에 그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식이 시장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은 예정된 수순이다라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행주들이 좀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아까 롯데 관광이라도 말씀 주셨지만 그 외에 여행주들은 그렇게 조금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이미 이제 여전히 적자 흐름이 이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일부 여행주들은 상패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또 나왔었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이 자본의 어떤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하던 뭐 호텔 사업 접고 이제 안 좋았던 것들 이제 다 접고 이제 여행 사업에 좀 집중하겠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또 직원들 다시 한번 다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분기에는 이러한 비용들이 좀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여전히 이 자본에 대한 어떤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만이 지금 이제 주가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그렇게 선호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국에 접근을 하려면 대장주 쪽에 조금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종목 다 탄력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대장의 성격은 확실하게 업계에서 조금 우위를 갖고 있는 모두 투어가 확실하게 좀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두 투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두 종목 다 탄력이 어느 정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또 마찬가지로 어제 DNC 미디어와 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급등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트레이딩에 대한 접근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 다만 무언가 이 기업을 보고 길게 가져가는 그러한 매매는 지금 현재 이 두 종목에는 아직까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차이나 모멘텀에 맞게끔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모두 투어를 골라주셨는데 좀 전에 모두 투어 그리고 또 이 참 좋은 여행 얘기를 할 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중에서 아웃바운드를 보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용어 정리 좀 해주세요. 인바운드는 들어오는 거고요. 아웃바운드는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내 여행객을 해외로 보내는 게 아웃바운드. 그쵸. 그리고 해외 여행객을 국내로 여행 알선. 모셔오는 게 국내 여행 알선이 인바운드고 그쵸, 해외 여행 인바운드. 알선이 아웃바운드고요. 네.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도 보니까 이 태국의 골프 투어를 많이 좀 가시던데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요즘에 또 가격이 좋아졌잖아요. 그쵸. 물론 앞서서 약간의 피보 성향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는 또 엔화 움직임이 조금은 달라지긴 했지만 엔화가 많이 약할 때 실제로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행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 엔화 대비 원화가 또 약세잖아요. 갈만하죠. 그래서 여러모로 또 일본 여행들 많이들 가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저희 4강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 투표 결과는 6대 4네요. 확실히 좀 알려진 선수가 좀 더 인지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투어가 6이고요. 참 좋은 여행이 4를 기록하면서 모두 투어 4강행 진출합니다. 그럼 참 좋은 여행은 팀장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참 좋은 여행은 목표가 일단은 12,500원 정도 일단은 설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 오늘 한 4% 정도의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거든요. 12,500원 정도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모멘텀 대결이 되겠네요. CJ 시푸드 대 성창기업 지주. 이 두 선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8명의 라인업 가운데서 이 두 선수만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전보다 후반전 들어서 몸놀림이 좀 무거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골라보겠습니다. 이번엔 자꾸 견제를 하시니까 먼저 골라주세요. 그래서 그게 먼저, 아니 제가 저는 독자적으로. 음모론 좋아해요. 음모론 네. 좋아하는데 자꾸 그런 음모를 만들지 아, 마세요. 그래서 절대 아니에요. 한번 당해봐라. 약간. 음모론. 네, 저는 CJ 시푸드요. 시푸드, 네. CJ 시푸드. 그리고요. 저는 성창기업 지주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약간 두 분이 인기 투표라도 아니 한번 보세요. 할까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바꾼다니까. 했다니까요. 저도 고른 대로. 저희 다음에 연말에나 이렇게 번외 네. 경기로 이상형 월드컵 실제로 한번 해볼까봐요. 제가 고르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대결로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참 네. 재미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도 두 분의 선택은 엇갈렸고요. CJ 시푸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골라주신 이유는요? 요 종목은 그 차트를 보고 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창기업 지주는 오늘 점상한가 붙였어야 돼요. 못 붙인 게 지금 아킬레스건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점상한가 붙였다고 하더라도 아마 CJ 시푸드보다는 상승 탄력이 더 떨어진다라고 봐요. 예를 들게 되면은 제가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네. 그 비사 차트를 보게 되면 2022년도 1월 25일 날 하이스틸 요게 점상한가 갔거든요. 점상한가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42,00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미끄러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승의 탄력도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대 양봉을 만들고 가야,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냐면은 거래량 없이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 상승으로 가는 탄력이 더 좋아져요. 지금 보세요. 저기 하이츠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지금 대량 거래 아니지만은 점상한가 붙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점상한가가 계속 지속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안 받쳐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가다가 대량 거래 터지게 되면서 이 상한가 붙여주는 장대 양봉 붙여주는 그 흐름이 상승 탄력이 더 크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상한가가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창기업 지주는 오늘 상한가 붙였다고 하더라도 아마 내일이란지 모레 쪽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CJ 시푸드 같은 경우 물론 하락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이 거래일 전보다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어쨌든 상승으로 관련된 거래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 이것도 이 로보틱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게 되면 12월 13일 날 이 종목이 로보틱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 거래량이 3,980만 주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29일 날 또 그때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1,290만 주. 언제냐면은 2021년 12월
그 16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이제 TF로 승격한다는 얘기 나오기 전에 네, 로봇까지 움직였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제가 맨 앞에 있는 상한가가 방금 말씀드린 12월 13일 상한가예요. 그리고 나서 쉬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그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거래량이 1290만 주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뜻하냐면은 한 번 치고 이제 두 번째 치고 나갈 때 위로 올려주는 힘이 완전히 그러니까 비행기가 제트기로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힘을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의 정점이 지금 다음 급등 나왔을 때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거래량이 그 전 거래량보다 그 전 거래일보다 거래량이 늘지 않다도 탄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CJ 시푸드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거래량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성장 기업 지수보다는 CJ 시푸드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봉 전환되긴 했지만 이틀 전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저때 음봉이 나왔거든요. 음봉이 나왔다가 하루 쉬어지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 음봉은 물론 상승폭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상승폭은 기대치를 조금 낮출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거래량 증가됐고 어쨌든 상승이기 때문에 저 흐름이 성장 기업 지수보다는 좀 더 탄력있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기술적으로만 봐주시네요. 이 종목은요. 이게 내용이 빠네요. CJ 시푸드는 이게 나경원 관련주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예전에 그 서울시장에서 떠났는데 그때 당시에 무상급식 얘기하게 되면서 신라에 쓰자고 요 종목이 언급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또 나경원 씨가 해도 되죠? 네네. 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당대표 선거 때 이준석 대표한테 정말 아슬하게 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때의 어떤 파급 효과를 보게 된다라면은 그때 인지도를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지금으로서 나경원 후보가 아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나경원 테마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도 보게 되면은 예. 우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성장기업 지수는 제가 1분만 쓸게요. 성장 기준은 이게 그린벨트 해저인데 요거는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정치 테마긴 하지만은 그 정치 테마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지속성이 있을까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CJ 시푸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성창기업 지수 골라주신 이유는요? 일단 두 종목 다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는. 네, 완전 이제 선호하지 네. 않는 저도 형태다라고 선호하지 보고 않아요.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또 그렇게 돌릴 만한 종목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치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한번 이제 띄우고 그다음에 바로 오늘 다 차익 실현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 차익을 고른다라고 이제 한다면은 저는 이제 성장기업 지수가 이제 현금성 자산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 기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뭐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이제 성장기업 지수는 견조하게 좀 실적이 나아지고 있으면서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이제 시총과 비슷할 만큼의 이제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성장기업 지수가 조금 더 이제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정책 관련된 혹은 이제 정치 관련된 이슈로 이제 탄력이 나오게 된 건데 네. 저는 이쪽에 대한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완전하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오늘 두 종목의 흐름도 오늘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바로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일전에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야기 나왔다가 급등 나오고 차익 실현 나오고 쉬었다가 또 이야기 나오면 그때서야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종목은 오늘의 이슈에만 집중을 해서 과연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미 오늘의 이슈는 다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시장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훨씬 더 매력적인 종목이 많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고 안정적인 종목이 성창 기업 지수라 그냥 그나마 고른 선택인 것 그나마. 같습니다. 네. 네. 이거 게시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우리 놔두고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만 그냥 시끄러운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저희 반도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인업에는 없는데 확실히 경기 분위기가 전반전하고 후반전에 달라지니까 후반전에 지금 네. 기판 선수들이 많이 대거 출연을 네.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이강인 선수가 네. 전반전에 안 뛸 때 관객들이 계속 보면서 이강인 선수 언제 나와 언제 나와 약간 이런 네.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베스트 11에 조금 더 네. 집중해서 네, 진행을 베스트 해보도록 11이요?
하겠습니다. 패스네이버. 네, 그러니까 저희는 8강이기는 하지만요. 네. 이렇게 해서 함께하고 있는 선수들 이야기 좀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는 약간의 좀 쉬어가는 그런 라운드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테마 색깔이 워낙에 짙기 때문에 한 분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을 좀 집중해서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CJ 시푸드. 그리고 성찬기업지주는 테마주 색깔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이 좀 돋보인다 해서 김영일 전문가가 골라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4강행 결정해 보겠습니다. 6대4 정도 확실히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인지도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은 드는데 CJ 시푸드 59% 차지하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그러면은요 성찬기업지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탄력이 굉장히 좀 좋은데 김영우 전문가님이 그러면 성찬기업지주 좀 가격 전략 주시죠. 일단 성창기업지주는 목표가를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일단 눌림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 이제 수급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눌림 구간을 좀 기다렸다가 오늘 이제 고가가 2,400원 부근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라운드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는 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심 많으시죠? 이 선수 4만 원 넘어섰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또 엔터 섹터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이 있는데 지금 5만 원 선금방까지 와 있습니다. 먼저 골라주세요. 팀장님. 아, 저요? 저 YG엔터. YG 네. 그리고 저도 YG엔터.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합을 이뤄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팀장님, 이 네. 선수 골라주신 이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딴소리해서 죄송한데 YG엔터보다는 YG 플러스. 그건 더- 왜요? 최근에 제가 그 엔터 공부하다가 어떻게 그 뉴진스의 디토 노래를 듣게 됐는데 네.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디터너가 디토. 뉴진스 디토. 아, 싱글 신곡. 앨범, 네. 신곡 아, 디토라는 노래가 네. 있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를 받다가 이제 YG 플러스 좀 보게 됐는데 이게 YG 플러스는 아시겠지만 음원이나 음반 유통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하이브 안에 그 자회사란 그러고 거기는 레이블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네. 어도라는 레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뉴진스라는 그룹이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 미니진 대표. 네, 대표님. 네. 그분 요새 그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분이 네. 굉장히 핫한 영 리더입니다. 네, 네, 네. 79년생이신데 그러니까요.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뭐 얘기가 좀 네. 세버렸네요 또. 그래서 어쨌든 그분의 어떤 그 제작력을 상당히 지금 평가를 맞아요, 맞아요. 높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뉴진스 프로젝트를 이제 방금 말씀드린 민희진 대표가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뉴진스 노래 음반 유통을 YG 플러스가 해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YG엔터 같은 경우 이제 왕의 기한 이제 양군이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걸그룹들이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최근에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저 화면이 왜 나올까요? 그 순간 다른 화면이 나와가지고요. 네네. 이런 재미가 또 있네요. 그래서 네. 복귀를 했는데 이제 또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또 이제 신흥 걸그룹 프로젝트가 또 왕성하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물론 YG엔터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음원이 발매가 되게 음반이한지 음원이 발매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가 또 YG 플러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그 블랙핑크가 컴백했을 때 그게 네. 언제냐면은 이게 방송 중에 폰을 볼 수 되게 좋네요. 이게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네. 블랙핑크가 복귀를 하게 되면서 지금 앞보고는 7월 달이거든요. 네. 7월 달에 블랙핑크가 복귀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YG엔터보다는 YG 플러스가 주가가 더 잘 갔어요. 네, 네. 더 잘 가가지고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은 이게 6,98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 이제 그 300%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뉴진스가 일본에서 대박 조짐이 보인대요. 지금 일본 쪽에 30대, 40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뉴진스의 매력에 빠지고 있다 그러는데 뉴진스의 디토라는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옛날 90년대 감성 있잖아요. 90년대 감성에다가 우리나라 학원문화는 그런 게 없는데 그 리삭스라든지 구두 이게 일본 학원문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일본의 30, 40대 감성을 건드리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뉴진스가 지금 대박 조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새로 나온 그 OMG인가요? 그 같은 경우에도 신곡. 네, 신곡 같은 경우도 지금 선 주문량이 80만 장 정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박 조짐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앨범이란지 음원 유통인지 이런 그 포커스를 맞춰보게 된다라면은 YG엔터보다는 조금 YG 플러스 쪽으로 더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네. 지금 YG YG 엔터를, 엔터테인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선수는 뭐가 좋을까요, 그럼? 그 YG엔터 같은 경우 방금 그건 거죠. 양군이 기한을 하게 되고 새로운 그 걸그룹이 나오게 되고 네.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그러니까 주력 메뉴인 짜장면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사천 짜장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출시했는데 이게 또 대박 조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다가 이제 원래 이제 음식 맛을 잘 내던
휴가 갔던 이제 주방장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가게가 대박이 날 조짐이 네. 보이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YG엔터의 매력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또 중국 음식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찰떡 같은 비유로 YG엔터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엔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엔터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죠.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가 이 컨텐츠 쪽에 어떻게 보면 또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터 쪽은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 내내 계속해서 좀 좋은 실적 흐름을 보여줬고 올해도 좋은 실적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뭐 말씀 주셨던 뉴진스라든지 하이브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에 대한 어떤 이 걸그룹들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YG 같은 경우에도 이 블랙핑크라는 확실한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룹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계약에 대한 시점이 조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어찌됐든 이 사장이 양윤석 사장이 이제 또 네. 무죄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또 베이비몬스터가 출격을 한다라든지 이런 이제 좋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G드래곤이 좀 있으면 또 컴백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이 엔터 쪽에 대해서는 우려감과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 우려감과 이제 기대감이 공존하고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빅뱅도 이제 거의 조금 와해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이 블랙핑크의 재계약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이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좋은 어떤 상승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YG 엔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이미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워낙에 엔터주들의 최근에 좋은 흐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 좋은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이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이 3자 배정 유상증자 뭐 충분히 이제 등에 업고 더욱더 이제 로봇주 중에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로봇은 앞으로 이제 더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앞으로 이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심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이제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로봇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IRA에 대한 수혜도 상대적으로 또 받을 수 있는 쪽이 로봇일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장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반드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을 봤을 때에는 3자 배정에 대한 어떤 탄력이 충분히 다 나왔고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이 3자 배정에 대한 부분은 좀 띄워놓고 다시 로봇 업황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로봇 업황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상태인 YG 엔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만장일치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만장일치에 여러분들의 표도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슷했네요. 그런데 YG 엔터테인먼트가 52%를 차지하면서 일단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 전략 알려주시죠, 팀장님?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네. 저는 위치가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목표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42,000원대 돌파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42,000원이면 지금 업사이드가 사실은 크지는 네, 않은데, 크진 않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 가면 42,350원이거든요. 그 네네. 부근까지 가는지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4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강부터 좀 속도를 내볼게요. 1라운드는 DNC 미디어 대 모두 투어의 대결입니다. 요즘 경기장에 자주 보이는 선수들이에요. 골라주시죠. 먼저 전문가님. 제가 두 번째로 고르면 안 될까요? 조금 더 고민해보고. 괜찮습니다. 네. 좋죠, 이런 네. 거. 팀장님. 전 DNC요. DNC 네네. 미디어, 그리고 저도 DNC 미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 두 분. 고민을 해주셨는데, 왜요? 모두 투어가 저는 사실 어제부터 좀 걱정을 했거든요. 여행주들이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온다? 과연 네. 더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건 이제 여행에 대한 부분들, 중국이 이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입국 금지를 좀 풀면서 우리 정부도 이제 중국인들의 다시 한번 이제 입국을 좀 허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단기적인 접근 관점은 분명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수익이 나올 것 괜찮을 것 같거든요. 같은데. 그런데 다만 지금 여전히 저는 여행주는 우려감, 지금 현재 이 실질적으로 재무 구조가 아직까지는 불안하기 때문에 DNC 미디어가 결국엔 또 같은 관점이거든요. 차이나 모멘텀에 따라서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DNC 미디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안정적이다. 팀장님은요? 네. 일단은 지금 모두 투어는
아까 전에 그 잠시 그 자본 잠식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자본 잠식은 아닌데 노랑풍성의 자본 잠식이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일단 네. 근데 이번에 적자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재무제표는 한번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DNC미디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입국자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PCR 검사 받고 미 감염자만 들어오라는 거니까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오해를 조금 안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모두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같은 경우 여행 할선 쪽 매출이 75%였는데 지금은 이게 뒤집어졌어요. 부동산이 40%, 호텔이 한 39% 되면 뒤집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행 확대, 그러니까 앞으로 여행 매출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당장 보게 되면은 여행 알선 매출이 이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롯데관광개발이 올랐다면 아마 그걸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DNC 미디어 차선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웹툰 대 여행의 대결은 아니라는 점, 이 선수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골라주셨어요. 일단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DNC 미디어는 오늘도 변함없이 어제 이어서 결승행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 보시죠. DNC 미디어 대 모두 투어의 대결이었는데요. DNC 미디어 어느 정도 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가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은 모두 투어 이 선수는 김영일 전문가님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권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5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강 2라운드입니다. CJ 시푸드 대 YG 엔터테인먼트. 어느 정도 좀 게시판과 두 분의 의견을 저희 앞선 라운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골라주세요. 팀장님? 답정답니다. Y젠터. 그렇죠. 지금 오늘 우승은 YG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이 게시판에도 써주셨는데 어떠세요, 전문가님? 뭐 그렇게 가야겠죠. 그쵸. YG 엔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께 공통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블랙핑크, 네. 뉴진스, 그리고 새롭게 요번에 출격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몬스터. 어떤 쪽을 응원하세요? 저는 뭐 워낙에 최근에 이제 어떤- 뉴진스도 그렇고 네. 네, 이제 그 친구들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시판에 15세가 효도한다는 그 15세가 뉴진스입니다. 평균 나이 16세. 베이비 몬스터도 제가 이제 멤버들 나이를 보니까 다 거의 10대 예요. 다 10대잖아요. 네, 네, 네. 15세도 있었고. 네. 리더가 17세인가 16세인가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저는 그래도 이 우리보다 연령대가 맞는 더 잘 벌어요. 훨씬 잘 벌죠. 훨씬 잘 벌겠지만 효도할 수 있는 네. 곳에. 워낙에 이제 블랙핑크의 팬덤 자체가 훨씬 더 규모가 네.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또 블랙핑크를 또 개인적으로 지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기 지수님.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전 뉴진스요. 네, 네. 뉴진스요? 뉴진스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YG 엔터를 계속 하는데 뉴진스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근데 뉴진스는 사실은 네. 하이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대진표대로가 아니라 YG 대 하이브 하면 어떤 쪽 고르실 거세요? 아니요. YG 대 YG 플러스. YG 대 하이브요. 뭐요? 네, 그러면 하이브 가야죠. 하이브요? 네. 저는 YG 고를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분 구조를 보니까 하이브하고 위버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대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예, 결론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졌는데, YG 엔터테인먼트였고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CJ 시푸드 대 YG 엔터테인먼트. 그쵸. 압도적이죠. 시작하기 전부터 왠지 게임이 그럴 것 같았어요.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이게 월드컵 때 네. 전에 우승자가 보면 다음 돼서 광탈하잖아요. 그쵸, 그쵸. 오늘 DNC가 그렇게 되려나요? 아이고, 광탈까지는 이 정도 올라서는 이 정도면 선방이죠. 광탈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은 CJ 시푸드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팀장님. CJ 시푸드는 이제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이게 한 번 정도 그 조정 보였다가 한번 튀게 되면은 좀 높습니다. 3,800원 정도까지. 일단은 이거는 나경원 씨가 당대표가 된다는 전제를 깔고 보게 되면은 3,800원까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 핑클도 껴달라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뉴진스 누군지 몰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한 걸그룹이 또 노래가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디토란 노래가 있잖아요. 네. 몽환적인 매력이 있어요. 눈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저기 삼촌. 학이 아니라 이렇게 삼촌. 슥 이렇게 여기 있으면 삼촌 팬이 이런 부분이 제가 좀 빨리 갔으면 딸뻘이에요. 그렇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을 자폭이래요. 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십니다. SM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은 엔터 얘기하니까 확실히 좀 화기애애해지는데 결승전 가보겠습니다. 결승전 DNC 미디어 대 YG 엔터테인먼트. 확실히 콘텐츠 엔터 네, 와. 이쪽이 요즘의 대세인가 네. 봐요.
골라주세요. 그럼 YG엔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 그리고 답정너죠? YG엔터. 네, 오늘 YG엔터의 확실한 지금 압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골라주신 이유 좀 간략하게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다 해버려가지고요. 저는 서태지 화이트 때부터 네. 좋아했었기 때문에 의리 있게 이제 양궁 가야죠. 양궁 가고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몽환적인 매력인데 노래 지금 오늘 방송을 오면서도 네, 듣고 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네. 우리 PD님이 라인업에 YG 플러스 한번 넣어주세요. 여기 열렬한 팬이 있으셔가지고. 다음 김영희 전문가님. 저는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이라는 노래 굉장히 맞아요. 좋아하거든요. 저도. 네, 항상 또 자주 듣는 저 지금 노래인데. 틀면 그거 나오나요?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네. 좀 강추드립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들 혹시 들어보시고. 플레이 목록 있나요? 저는 있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네. 있습니다. 네. 핑크 베놈 굉장히 추천드리고. 네. 뭐 제이스 비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원했던 탄력이 지금 현재 나온 상태에서 신고가에서 접근하기는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YG 엔터는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YG 엔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이 아니라 흡사 무슨 팬미팅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로 두 분의 의견을 좀 모아줬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 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로 오늘의 우승은 결정이 되고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변입니다. 우와인 줄 알았거든요. 어차피 우승은 YG일 줄 알았는데 DNC 미디어가 오늘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의리가 다 있으신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게시판에도 네. DNC 미디어 너무 올라서 못 들어갈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했거든요. 네. DNC 미디어가 우승할 듯. 마로니 입새님은 애초에 알고 계셨나봐요. 우승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좀 엇갈렸었는데 오늘의 우승 DNC 미디어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네. 먼저 열렬하게 응원을 해주셨으니까 YG 엔터테인먼트 가격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대를 일단 55,000원 정도 잡았어요. 5만 원 정도 잡고 네. 요것도 241선 돌파 일단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40일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네. 이유나 뭐 이런 것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다음번. 간단해요. 네. 저는 이 241선이 장기 추세 전환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과 추세 상승 전환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241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YG 엔터 말씀드리면 되나요? YG 엔터는 가격 전략 들어봤으니까 DNC 미디어 가격 알려주세요. 네, 일단 DNC 미디어는 제가 네. 사실 오기 전에는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고 봤는데 네. 시장이 다시 또 올라오다 보니까 또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봐서 3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그리고 또 DNC 미디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팀장님. DNC 미디어는 어디로 가버렸냐? DNC 미디어는 31,000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우승자 DNC 미디어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들 너무 빨리 가요. 아쉽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기분 좋은 긍정의 기운을 우리 시장에 마음껏 불어넣어서 그런지 전반전보다는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승이 더 간절합니다. 오늘도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